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로 이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이 택배 노동자들이 일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잇따라 과로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 발생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런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차 로봇을 활용한 배달 기술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택배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근로 여건들이 좀 알려지면서 노동자들과 그 회사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 네. 과학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말씀하신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운전자 없이 혼자 주행을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차인데요. 예. 1.5톤 무게의 택배를 싣고 이동하는 이동식 우체국인 셈입니다. 현재는 최대 시속 약 25km로 운행할 수 있고요. 예. 물건을 찾으려는 사람과 혹은 배송을 맡기려는 사람 모두 간단한 인증을 거쳐서 차량 내부에 있는 보관함에 물건을 넣거나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차량은 이 설정된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탑재된 센서를 통해 장애물 등을 인식해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무인 자율주행 우체국 차량은요, 자율주행 레벨 4단계 차량으로서 캠퍼스나 어디 공원, 도심지, 공항 같은 곳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은 25km이고요. 현재 저희 캠퍼스에서는 한 12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도 봤지만 이 색깔 때문에 그런지 진짜 우체국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자율주행차가 어디에 도착한다 이런 사실만 알면은 직접 가서 내 물건을 찾아오거나 배송을 맡길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로봇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나요? 네, 이번에 공개된 로봇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네. 우선 하나는 건물 내부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배달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또 집배원의 옷을 인식해서 집배원만 따라다니도록 설계된 추종 로봇도 있는데요. 배달 로봇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예. 추종 로봇은 집배원의 뒤를 쫓으면서 무거운 택배를 대신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직접 보니까 그 집배원을 좀 따라다니는 모습이 네. 귀엽다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들기도 하는데요.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말 핵심적인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과학기술을 물류에 적용하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술들이 통신기술이나 정밀한 센서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 첨단 IT 기술로 무장한 선진국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예. 대다수는 자율주행 로봇이 편지나 소포를 배달하는 용도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도시에서 시험을 실제로 진행을 하거나 현장에 투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드론 기술을 활용해서 배달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의 물류를 나르는 그런 시도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고 또 실증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을 이용한 비대면 우편 서비스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도입되면 고객의 편의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집배원의 안전사고도 줄이고 근로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물류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이 조기에 실제 현장에 적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혹은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가 이제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이런 모습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공개된 자율주행차 로봇은 우선 올해와 내년까지는 기술 검증을 거치고요. 조만간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과학기술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그 가속화가 시작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막 닻을 올린 상태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혹은
혹은 로봇의 경우에는 통신 기술, 그리고 센서, 뭐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 있는데 이들 기술의 발달 속도가 특히나 다른 기술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배송 기술의 발전도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사람의 일손을 더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결국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에 가지 않고 집에 이제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그냥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같은 부분이 그 문제를 이제 담당할 수 있으면 그럼 사람은 좀 더 생산적인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24시간 일을 한다 그래서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로봇이 내가 원 클릭을 하면은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을 갖다 준다라고 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결국은 로봇이 이 단순한 그 물류 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점 담당하는 역할이 커질 걸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택배기사 사망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 물류나 배송 분야가 과학기술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기술 검증을 마치고요. 상용화되는 날을 빨리 기다려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